예, 뭐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왔는데, 당연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냐?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요런 네트워크에서 무조건 이게 미분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요렇게, 이런 미분 방정식 시스템으로 기술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거 답의 성질이 뭔지를 이제 한참 뒤부터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 자체는 당연히 이렇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전 슬라이드에서는 인접행렬이랑 곱한 게 그 자체가 바로 그 다음 스텝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미분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성분을 하나하나 풀었으면, 지금 저 벡터로 썼으니까 괜히 저렇게 보이는데, 의미는 V1이라는 첫 번째 노드에 어떤 양이 있는데, 첫 번째 노드에 걸리는 저 어떤 양의 시간 변화율이 자기 자신 빼기 3번 노드에 있는 어떤 양, 저 차이만큼에 해당되는 양이 요 미분으로 기술될 거다라는 정의고, 이게 전형적인 소위 선형 미분 방정식 뒤에 개라는 말이 붙어서, 시스템이라는 말이 붙어서, 여러분이 그냥 미분 방정식, 뭐, 이 말은 옛날부터 많이 줄였었지만 미방이라고 부르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면 보통은 변수 하나에 대해서 미분 관계 갖고 이렇게 쓴 다음에 답이 뭐냐라고 쓰는 건데, 이거는 세 개의 변수에 대한 시간 미분에 대해서 다 섞여 있는 거라서 미분 방정식의 시스템, 미분 방정식 개라고 부릅니다. 미분 방정식은 뭐 이 얘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방정식을 푼다는 건 아주 간단한 것부터, 여러분이 방정식을 푼다는 건 변수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이 식을 만족할 거냐라는 얘기죠. 너무 기초적인 얘기죠. 근데 미분 방정식은 뭐냐 하면 답이 이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미분 방정식은 보통 저렇게 쓰여지는데, 미분 방정식의 답은 요게 숫자가 아니라 이 함수가 어떻게 생긴 함수냐, 답 자체가 함수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를 풀었을 때 지금 여기 뭐가 다 생략되어 있냐면, 보통 이제 저 쓰기가 귀찮아서 다 생략하는데, 여기 다 요게 조그마한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V1도 시간에 대한 함수, V2도 시간에 대한 함수, V3도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 V1이 그래서 V1은 시간에 대한 어떤 함수인지, V2는 시간에 대해서 어떤 함수인지, V3는 시간에 대해서 어떤 함수인지, 어떤 함수가, 어떤 함수의 저 세 개의 쌍이 있어야 정확히 요 미분 방정식을 만족할 거냐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시간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저걸 다 만족하면서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그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쫙 풀면은 아주 절묘하게도 V1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V1 자체 마이너스 V3 요게 만족하고, V2를 미분했더니 V2 빼기 V3가 만족되고, V3를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 플러스 2배의 V3를 만족하더라. 이 세 개를, 저 세 개가 전부 다 딱딱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V1, V2, V3 함수꼴을 전부 찾는 문제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대단히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는 선형대수에서 어떻게 푸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걸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쓰니까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어, 저 문제에는 사실은 아주 쉬운 답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답이냐 하면 V1과 V2랑 V3가 전부 어떤 V0라는 양이 상수라고 생각하면, 상수도 함수니까 상수라고 생각하면은, 저 상수가 저 미분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걸 지금부터 보일 건데,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 세 개가 전부 같은 양이면, 그러면 V1 빼기 V3는 0이죠.
그리고 상수 미분하니까 0입니다. 만족했죠. 두 번째도 V2랑 V3를 빼니까 0이죠. 그리고 상수니까 이것도 만족하죠. 세 번째, 마이너스 V0 마이너스 V0 더하기 또 절묘하게 2배의 V0니까 0이죠. 그리고 V3도 상수니까 0이죠. 그래서 이게 예. 답을 찾았습니다. 저 상수함수로 주어지면 된다. 라고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인데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저거 그냥 제로로 만들어도 해가 돼요. 미분하면 0이니까. 하지만 이거는 0이 아닌 다른 솔루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것도 해가 되지만 이거를 요것도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가 되는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 가장 일반적인 걸 찾은 다음에 잘 보면 이거는 지금 요 해에서 상수 C가 0인 그냥 특별한 케이스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실은 더 복잡한 해가 있겠지만 그 상수를 절묘하게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해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요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소위 아이겐밸류 고유값이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필 제로라는 재미없는 고유값에 대한 해가 요겁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인 거예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저걸 다 이제 소위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찾게 되는데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전자기 시간에 저도 예전에 경험을 말씀드리면 한 20년 넘었지만 제가 전자기 처음 배울 때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에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때 뭔가를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약간 좀 개념적으로 좀 성장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여러분이 흔히 뭐 포아송 이퀘이션 또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뭐 포텐셜을 부호가 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흔히 나오죠. 그 전자기 시간에. 가우스 법칙에서 중간에 소스 없으면은 저게 이제 U도 제로가 되면서 저렇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저 문제 보면은 이거 답 그냥 이걸로 하면 되지 않냐? 맞습니다. 근데 저것뿐만이 아니라 마치 제가 이게 답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설정했을 때 이게 답이 된다고 해서 이게 답의 전부가 아니듯이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렇게 포텐셜이 전부 제로일 수도 있겠죠. 라플라스 방정식 풀면은 또는 포아송 방정식 풀면 그런데 사실은 0이 아닌 다른 이상한 함수로 돼 있지만 정확히 요 포아송 방정식을 만족하는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시리즈들이 쭉 있죠. 그 시리즈 중에서 마치 요 C를 초기 조건으로 여기서는 맞추듯이 전자기 문제에서도 여기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전기장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대입하니까 제로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다른 상수가 있겠구나라고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무슨 뭐 조날 하모닉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지금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 그런 거를 여러분이 배웠을 수 있고 저도 이제 여러분처럼 20년 전에 이런 걸 도대체 왜 배우냐 이거 답 이거 같은데 왜 아니라고 하지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개념적인 점프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다가 한참 길어졌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네트워크 과학이란 과목이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해진 진도가 있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과목에서 뭘 안 배운다고 해서 다른 과목 수강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계속 이런 얘기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